안녕하세요. 협업툴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디즈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와디즈 펀딩을 통해 제공해드린 템플릿의 사용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1인 사업의 날개를 달아줄 초고속 성장러들 1인 노션 업무 시스템인데요. 네버슬림님은 이걸 기획 운영하신 분이고 제작은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템플릿 우선 구매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템플릿 소개 시작합니다. 템플릿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혹시나 복제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복제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복제하는 방법을 한번 더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링크를 받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에 복제 버튼이 있습니다. 복제 버튼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가 보일 겁니다. 리스트 이렇게 있고요. 복제하고 싶은 워크스페이스 선택하시고 개인 페이지에 추가라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저랑 UI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글자만 보고 개인 페이지에 추가라는 글자를 보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사이드바에 이렇게 즐겨찾기 섹션이 아니더라도 왼쪽 사이드바에 이렇게 초고속 1인 성장러 템플릿이라는 페이지가 보여질 겁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또 안내사항이 있죠. 이 안내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읽어드리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안내사항 들어오시면 이 펀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어떻게 판매될지는 또 몰라요. 자, 그래서 무단 복제, 복사, 공유는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맥이랑 PC에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이아웃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능들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집은, 그러니까 최초의 레이아웃 수정은 PC랑 맥에서 좀 하시고 단순하게 텍스트만 바꾼다거나 이제 진짜로 사용하면서 내용을 본다거나 하실 때는 모바일이랑 태블릿도 보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노션 앱을 설치하시는 거고요. 제 유튜브에서 노션에 대한 팁과 영상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노션은 크롬 브라우저가 좋습니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예 볼 수가 없고요. MS 엣지나 네이버 웨일, 사파리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기능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꼭 추천드리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거는 이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모든 페이지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지우시지 않도록 꼭꼭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용법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노션 업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단계 왕초보 파트죠. 왕초보에서는 대시보드를 만들고 위클리 주간 태스크, 주간 투두 관리와 회고 그리고 습관 관리 같은 것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 내용 살펴보셔도 되고요. 회고부터 이 3개의 템플릿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단계이신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노션을 익숙해지시는 상황인데 그때 홈페이지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주 보는 자료들 아니면 꼭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를 아카이빙 한다거나 나만의 가계부를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급이 되시면 이제 다양한 대시보드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대시보드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이 대시보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 지식들은 익히고 돌아오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마지막은 노션 마스터 파트죠. 이제는 우리가 전달해 드린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템플릿이 아니라 본인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9월 말 10월 초에 출시하는 20가지 템플릿으로 배우는 노션이라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템플릿은 뽀모도로 타이머입니다. 뽀모도로 타이머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 기법 중에 하나예요. 25분 동안 하나에 집중하고 5분 동안 휴식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토마토를 뜻하고요. 네, 관련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포모도로 리스트에서 페이지를 새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오늘 날짜 입력하고 오늘이라고 입력하고 이 사용법을 쭉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입력해야 되죠. 골뱅이를 누르고 오늘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날짜도 한 번 더 체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8시간 기준입니다. 25분 집중하고 5분 쉬었다가 이거를 4번을 하고요. 그리고 롱타임으로 25분을 쉬었다가 다시 25분하고 5분 쉬었다가를 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선택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시간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10시에서 7시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 포모도로 타이머가 나오고요. 혹시나 이 타이머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사이트에서 포모도로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한 9시 반쯤에 나오셔서 내가 각 시간별로 해야 할 일들을 쭉 쓰는 거예요. 쭉 써서 4개의 뽀모를 하고 롱 브레이크 쉬었다가 4뽀모 하고 점심 먹고 4뽀모 하고 롱 브레이크 했다가 3뽀모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업무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진짜 이 마음 먹고 25분만 내가 하나의 태스크에 집중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 정말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요거 한번 꼭 써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끝이 나면 이제 7시에 끝나게 돼 있는데 끝나면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뽀모를 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 이 그룹별 퍼센트를 보시면 55%죠. 이 55%를 상단에 여기에 55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성률이 모여서 나중에 최종 내 뽀모 달성률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는 실제로 제가 포모도로를 할 때 이용하는 ASMR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영상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보를 위한 위클리 투두 관리와 회고입니다. 여기는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에 꼭 이뤄야 할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이 글자를, 이 텍스트를 지우신 다음에 입력하시고 밑에 커리어나 사업 목표 있으시면 이것도 텍스트를 지운 다음에 그냥 글자를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 비전 보드라고 있는데 이 비전 보드는 내가 미래에 그리고 있는 나의 인간상,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하나로 뭉쳐서 입력한 거고요. 이건 사진을, 이미지를 노션에서 합쳐주는 건 아니고 파워포인트나 캔바에서 이미지를 합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음 주간 회고죠. 주간 회고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기본 템플릿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월에 몇째 주인지, 예를 들어서 9월에 둘째 주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템플릿이 생겨나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에 이번 주에 작은 승리, 예를 들어서 1일 1식 5회 성공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 주 결산하기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내용을 쭉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속, 발전, 시작, 중단할 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 일 목록도 밀린 업무와 위임한 업무, 메모들도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꾸준히 하루를 회고해 나가면 일주일이 성장하고 일주일을 회고하면 한 달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위클리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위클리 골, 이번 주에 진행할 목표들 지우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일정들, 이번 주에 진행할 일정, 그리고 밑에는 할 일들을 글자를 지우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성과를 높이는 투두 관리 팁이 있어서 이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성과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을 바꾸는 회고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회고에도 텍스트가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안내사항까지 모두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내사항을 보면서 이 내용을 지우고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양식도 몇 월에는 새로운 만남 연결 이런 거고, 오른쪽에 예시가 있죠. 이 양식을
예시처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1월을 열면 양식이 나오고 2월을 열면 또 양식이 나오죠. 이 양식을 위에 있는 예시처럼 채워주시면 됩니다. 스텝 2에는 회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간을 얼마나 배분했는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한번 회고해 보시면 됩니다. 2024년에 놓쳤던 환경 회고하고요. 그다음에 사람,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을 위해서 우리가 작성할 내용들, 이런 것들도 쭉 글자를 지우고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을 보시다가 이 템플릿의 이동 경로를 보면 페이지 속에 네 번째 페이지 속에 있습니다. 이동이 좀 불편하시죠? 그럴 때에는 저처럼 이 페이지의 즐겨찾기, 메인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이 즐겨찾기 섹션에서 접속을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별표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도 1인 사업자의 연간 회고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이 회고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회고들을 넣은 이유는 취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냥 나는 단순히 잘한 것만 쓰고 싶고 나아질 점만 쓰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고 페이지가 여러 개 있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잘한 점, 오른쪽에는 나아질 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한 점과 나아질 점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월별 회고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미리 템플릿이 나오게 되고요. 에피소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또 나오게 되어서 에피소드 명과 느낀 점 등을 월별로 입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별점이 있는데 이 별점은 이번 달의 별점을 필요한 만큼만 지웠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총평도 한번 넣어 보시면 되고요. 1인 사업가의 습관 관리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지우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얘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습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5개의 습관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New Day 버튼을 누르면 오늘 날짜의 습관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체크를 눌러주면 달성률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성 완료도 보여지고요. 회고도 하고 싶으시면 회고 내용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습관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 습관의 속성을 클릭하고 이름과 아이콘 바꿔주시고요. 이 속성의 아이콘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도 한번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과 아이콘만 바꿔주시면 속성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캘린더에서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New Day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페이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New Day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인 강사와 컨설턴트의 대시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는 절대로 지우시면 안 되고요. 퀵 메뉴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시켜 줍니다. 파트너 비용 관리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밑에는 매출인데 이 매출은 여기 보이시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만 들어온 것들은 매출로 잡히지 않고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진행 중과 완료된 이 데이터베이스만 매출로 잡히게 필터를 걸어뒀어요. 그래서 진행 중이랑 완료로 필터를 걸어주시면 자동으로 매출 합계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고,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는 전체 DB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SKT 강의 요청 이렇게요. 그리고 고객사는 SKT 그리고 김 팀장 이렇게 하고, 마감 일자는 10일로 이렇게 하고, 매출은 19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문의를 들어왔는데 외주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필요하다 하시면 외주 페이지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재택근무자 및 협업 파트너 업무 관리죠. 외주 페이지에 데이터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외주 업무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배너 디자인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걸어주고요. 배너 디자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SKT가 생겼죠. 그래서 이 배너 디자인 페이지에서 언제까지 마감을 할 건지, 협업 파트너는 누구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 비용 관리도 뭐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얼마 들었는지. 새로 페이지를 만들고요. 해당 프로젝트는 SKT 강의 요청이다. 그리고 배너 디자인이다. 이렇게 담당자는 디자이너 A다. 그리고 20만 원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날짜는 뭐 언제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급 형태는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이 지급 형태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까지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출장 및 미팅 기록은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회의록 양식을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업무 미팅인지, 계약 미팅인지, 영업 미팅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회의록을 쭉 입력하는 거고요. 고객사가 어딘지, 참여자, 미팅 일정은 언제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매뉴얼 가이드 있죠. 이 매뉴얼은 문의 시 어떻게 회신할 것인지, 그리고 뭐 강의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렇게 매뉴얼을 문서화 시켜 둔 겁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서 쭉 작성하시고 전체로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면 저만의 회사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엔 마케터, 1인 마케터의 대시보드예요. 템플릿에는 마케터의 업무 기획 템플릿, 일정, 고객사, 출장, 미팅, 재택근무 협업 파트너, 매뉴얼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협업 컨설턴트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퀵 메뉴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 목록이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예를 들어서 SKT 마케팅 강의, 마케팅 대행 이렇게 입력을 하고 퍼널 현황을 뭐 문의, 미팅, 계약, 진행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고객의 온도, 계약이 얼마나 뜨거운지 입력을 해주시고 미팅 담당자 차장 이렇게 입력하고 미팅 대상 SKT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를 열면 미리 만들어둔 그 예시 문서가 있습니다. 고객사 개요, 제안 내용, 그리고 기타 논의사항의 향후 가업까지 이런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업무 현황도 체크를 해야 되죠. 업무 현황은 새로 만들기 눌러서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넣어 두었어요. 이 템플릿의 내용에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템플릿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런 내용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객사가 누구인지, 고객사는 SKT죠. 그러면 SKT를 생성해주고 상태가 어떤지, 피드백 중인지, 담당자는 누군지 입력을 해주고 마감일자 언제까지 할 건지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마케팅 템플릿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계약 전과 계약 후 업무 가이드와 외주 업무 체크, 마케팅 기획 가이드 같은 문서들이 이미 템플릿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드는 파트만 설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외주 업무 진행률은 이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건데요. 이 업무 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을 관계형으로 맺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업무는 뭐 마케팅 대행 이렇게 하고 마케팅 업무를 추가해야 되죠. 이 마케팅 업무는 SKT의 마케팅 템플릿을 한번 해볼게요. 마케팅 템플릿 선택하면 해당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업무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가 표시가 되고 이걸 완료로 넘기면 하나가 완료됐다. 완료를 넘기면 1-1이 돼서 100%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주 업무 관리를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출장 미팅 기록은 출장 미팅 페이지 만들면 회의록 양식이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요. 파트너 비용 관리도 마케팅 페이지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페이지와 비용이 외주가 있다면 이 내용과 외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배너 리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페이지에서는 마케팅 템플릿이죠. 얘를 선택하고 날짜 선택하고 담당자 선택하고 계약금 얼마다 선택하고 지급 형태는 이거는 원천 징수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 여부 체크해 주시고요. 매뉴얼 가이드도 똑같이 있으니까 내용 살펴보시면 됩니다. 계약시 체크리스트와 함께 전부 다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어요. 다음은 온라인 셀러의 대시보드입니다. 이 페이지에 포함된 내용은 마케팅 기획 템플릿, 일정 관리, 출장 미팅 관리, 재택근무자, 협업 파트너, 파트너 비용, 매뉴얼 가이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 현황 마찬가지로 입력하실 때에는 이 전체 DB에서 하나하나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다? 시리얼이라는 브랜드고 구분은 필요하신 카테고리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상태를 아이디어부터 드랍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누군지 선택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업무인지 마감 일자는 언제까지인지 체크하시고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소싱 전, 소싱 후 관련된 이 등록 가이드까지 내용들이 전부 매뉴얼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훨씬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을 다 입력하고 나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보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할 일 관리, 그리고 진행 중인 내용, 완료된 내용, 그리고 브랜드별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고요. 타임라인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출장, 미팅 기록 관리죠. 미팅을 새로 하실 때에는 어떤 카테고리인지 선택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미팅 내용도 양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 양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재택근무자와 파트너 협업 관리 항상 중요하죠. 파트너분들과 협업 관리하는 것이고 입력하실 때에는 이 전체 표에서 입력을 하시고 혹시나 완료된 거는 보고 싶지 않다 하실 때에는 이 상태에서 필터를 걸어주는 겁니다. 값과 동일한 데이터니까 시작 전이랑 진행 중인 데이터만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주시면 완료된 데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트너 비용 관리이죠. 이 파트너 비용 관리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업무와 비용 관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노트북 거치대 제품 리뉴얼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제품 리디자인이라는 내용 쓰고 어떤 내용이냐 제품 리뉴얼이죠. 그러면 노트북 거치대 제품 리뉴얼 선택하고 날짜 선택하고 담당자는 A 그리고 계약금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가이드 마찬가지로 있고요. 해당 내용 쭉 살펴보시고 소싱 시 체크리스트 이벤트 기획 구성 아주 이런 템플릿들 그리고 문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업무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1인 디자이너 대시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템플릿에 포함된 사항, 일정, 고객, 서비스 상품, 채널 컨텐츠, 기획 템플릿, 유튜브 채널 포트폴리오, 고객사 개별 제안서 템플릿까지 있고요. 왼쪽에는 내비게이터입니다. 고객사 관리 파트에 보시면 문의를 받은 이 내용들이 있고 계약을 진행한 거, 그리고 진행 중인 거, 홀딩된 거, 드랍된 거, 시작 전 미팅 진행 중 완료로 표시해서 내용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개발 교육 디자인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이 내용 디자인의 외주 고객에 대한 내용과 제안 내용 그리고 향후 가업 등을 문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업무 현황 체크입니다. 마찬가지로 입력하실 때에는 이 테이블 보기, 표 보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황을 파악할 때에는 보드 보기나 캘린더, 마찬가지로 보드 보기 등으로 살펴보시는 게 노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업 파트너와 파트너 비용 관리 똑같습니다. 페이지를 생성하고 해당 페이지를 비용과 연결만 해주면 어떤 페이지별로 어떤 파트너의 업무가 비용 관리가 됐는지 지급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매뉴얼 가이드도 인쇄 시 주의할 내용 그리고 웹 디자인 체크리스트 그리고 일정 관리 가이드 등 다양한 문서들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1인 유튜버 대시보드인데요. 꼭 저와 같네요. 저도 1인 유튜버니까 이번 템플릿에는 컨텐츠 기획, 일정 관리, 프리랜서 업무 관리, 비용 관리, 매뉴얼 벤치마킹 가이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퀵 메뉴 있고요. 업로드 현황 체크 하실 때에 진행 상황을 체크할 때는 마찬가지로 보드에서 보시면 되고요. 세부 진행 현황은 이 옵션별로 내용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로드 일정을 캘린더로 볼 수 있고 채널별 예정 영상, 그리고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순번과 함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업로드 전과 후에 체크해야 될 리스트, 그리고 기획 가이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문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본도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에 관련된 내용들, 타이틀이랑 썸네일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게 문서를 만들어 두었어요. 프리랜서 업무 앞에랑 똑같고요. 페이지를 만들고 비용 관리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뉴얼도 마찬가지이고 벤치마킹 하는 채널과 카테고리 URL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인 사업자 전용 대시보드입니다. 이 템플릿에는 일정 고객 서비스 상품 채널 컨텐츠 기획 유튜브 채널 그리고 고객사 개별 제안서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에는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개인 업무 관리하실 때는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객사 현황 있죠? A사에 무슨 문의가 왔다. 그럴 때는 고객사의 주요 요청 사항과 준비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참고자료나 외주 업무, 그리고 강의할 내용들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해당 내용 입력해 볼 수 있고요. 강의 템플릿과 컨설팅 템플릿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강의를 요청받든 컨설팅을 요청받든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컨설팅 템플릿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청사항과 함께 프로젝트 개요, 연락처, 목표, 업무 범위 이렇게 내용이 쭉 들어 있어요. 출장 미팅 관리하실 때 페이지 생성하면 회의록 양식 들어 있고요. 시작 전, 진행 중, 업무 협업 관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를 생성하고 비용을 연결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 매뉴얼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 이렇게 있고요. 아주 내용이 많죠. 그리고 매뉴얼 작성 가이드라고 해서 매뉴얼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라는 건 워낙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사례를 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 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 사례 페이지는 마켓피크라는 회사를 예시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기본 블록과 콜아웃 블록, 그리고 채용 중인 포지션, 그리고 우리의 인재상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혹시나 홈페이지 사례를 조금 더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 홈페이지에 유즈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기업 파트 보시면 기업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자료 아카이빙인데요. 1인 사업자의 자료 아카이빙 템플릿이고 본 템플릿에는 파라 이론과 파라 이론을 활용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파라 이론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가 있죠. 이 파라는 티아고 포르테라는 분이 만든 이 생산성 전문가인 분이 만든 정보관리 체계입니다. 파라라는 시스템이고 프로젝트 Area of Responsibility, Resources, 아카이브 4개의 앞글자를 따서 파라라고 하고요. 이 내용을 좀 더 궁금해 하신다면 이 책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파라를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넣거나 에어리어, 레퍼런스, 아카이브에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전체 표, 지난주에 수집한 자료들 이렇게 목록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윅스 아카이브는 이번 주에 수집한 목록이고 프로젝트는 이번 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내용을 수집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제 유튜브 중에 이 자료를 수집하기 편리한 도구를 소개하는 곳이 있어요. 독서 기록인데 독서 기록에 이 영상 독서 기록 관리법이라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서 세이브 투 노션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여기서 훨씬 더 편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업자 제안서 템플릿입니다. 이 순서대로 제안 내용을 입력하시면 훨씬 편하게 제안서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웰컴 멘트로 소개, 후킹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딱히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 문장만 웰컴 멘트로서 이 문장만 참고를 해서 사용하시고요. 고객이 직면한 어려움, 무엇이 문제이신지 설명을 해드리고, 물론 킥오프 미팅을 해야겠죠. 세 가지 문제가 있고, 솔루션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마케팅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운영 단계는 무엇이고, 메시지는 무엇인지, 노션 템플릿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제안서가 뚝딱 나온다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다음은 가계부 템플릿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입력할 수 있고요. 오늘 입력한 수입,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오늘은 한양대학교 강의,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수입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입으로 입력을 하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적혀 있고, 뭐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메모랑 분류, 수입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얼마 썼다, 뭐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데 점심을 먹고 갈 수 있잖아요. 카테고리에 점심은 식사 선택하고, 한양 돈가스, 금액은, 그 칸을 좀 줄이면 좋겠네요. 금액은 1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지출과 수입을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어요. 50만 원 벌었고 15,000원 썼다, 이렇게 파악해서 전체 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요.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지출은 입력하실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계산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어요. 50만 원 했고 15,000원 벌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페이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 수입 들어가서 카테고리 클릭하면 사업 수입에서 총 어떤 목록에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블로그 컨텐츠 해서 5만 원, 사업 수입 강의 해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내용을 쭉쭉쭉 입력하시고 전체에서 얼마를 오늘 썼고 얼마를 벌었는지 볼 수 있고요. 수입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지출은 얼마를 썼는지 쭉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고요. 지출 내역과 카테고리 DB, 이거 두 개가 메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우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톨리와 노션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톨리와 노션을 연결해 두면 제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이 설문이 나와요. 톨리 설문이 나오고, 이 톨리 설문을 제출하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영상으로 보실 때에는 여기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이드를 읽고 쭉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업무 문의 받을 때, 강의 신청, 뭐 컨설팅 신청 이런 거 받을 때 훨씬 편하게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트예요. 이건 글로 썼지만 영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살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다음은 제가 아직도 아주 1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아키플로우라는 업무 가이드입니다. 업무 할 일 도구고요. 이 아키플로우는 할 일 관리이자 일정 관리이자 타임 블로킹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노션과 연동이 너무 잘 돼서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한번 설정해 두시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좀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브런치에 쓴 글과 영상까지 참고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아키플로우에 대한 소개, 장점 관련된 앱들은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서인데요. 1인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오타가 났네.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카테고리,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 공간, 보육, 멘토링, 컨설팅, 교육, 글로벌, 수출, 인력, 융자라는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사업 소재지가 어디인지 쭉 체크리스트를 따라오면 해당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저 이거 추천드려요. 대표자가 여성이다, 디자이너가 있다, 뭐 이러면 이 세팅하면 좋으면 훨씬 더 정부 지원 사업에 당첨되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스타트업이면 벤처기업 인증 이런 것들도 감면 혜택 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들 읽어보시고 체크리스트대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챗 GPT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롬프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우선은 이 기술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문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한 차이점 요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상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나 내용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질문 작성 가이드대로 쭉 살펴보고 밑에서 프롬프트를 볼 수 있습니다. 1051개의 프롬프트가 있고요. 이런 프롬프트들을 살펴보고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웰메이드 포트폴리오 사례 모음입니다. 국내외 100개 이상의 템플릿을 가지고 왔고요. 개인은 51개, 기업은 55개네요. 갤러리로 보시면 썸네일로도 쭉 살펴볼 수 있고요. 노션으로 만든 홈페이지 디자인도 있고 그 외에 그냥 디자인 자체가 아주 예쁜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링크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디자인 자체를 많이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나 기업 사이트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노션 핵심 기능 스터디 워크북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강의 자료인데요. 여기서 이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훨씬 여러분들 노션 익히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노션 템플릿을 한번 따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들으셨던 이 20가지 템플릿으로 배우는 노션이라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